3시 28분입니다. 일단 오늘의 기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 사상 최대치 신고가 64만 5천 원 돌파하고 그리고 66만 원까지 찍어줬어요. 장중에 깜짝 놀랄 만큼 눌림폭이 많았죠. 그러니까 장중 개장 초의 고점을 다들 지켜내지 못했으니까요. 바이오로직스도 개장 초에 쭉 뻗어 올라갔던 흐름이 결과적으로 크게 미끄러진 거죠. 그랬다가 일단은 권해드린 그 기준점처럼 시초가 대비해서의 흐름 꼬리는 의미가 없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꼬리까지 이제 같이 감싸는 기준으로 돼버렸어요. 왜 조정폭이 깊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공격적이신 분들의 경우는 1분봉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분봉 기준에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려지느냐 그 정도를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이제 다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이 정도 라인 정도 되는 거고 64만 원 수준. 그리고 만약에 이제 1분봉으로 놓고 보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입이 되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돌릴 때의 흐름을 어찌됐든 기준을 잡죠. 그렇게 해서 요때 요 자락 여기에서 1시 34분 기준에서 일단은 63만 4천 원 그 고점까지 63만 원대 초반 그 정도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혹은 이제 그 다음 범위의 흐름 거래량 수반되면서 1분봉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편입의 기준, 신규 편입의 기준 다 무난한데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58만 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30%의 비중을 채웠습니다. 그죠? 58만 원에서부터 지금까지 30%의 비중을 채웠고 그 30%의 비중을 이제 채운 만큼 이제는 시세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내고 재편입하고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오늘 65만 원에 잘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수급 조금 이따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수급도 굉장히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 기준에서의 편입 범위를 이쪽으로 이제 설정을 좀 해드릴 텐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꾸준하게 들여다보시고 셀트리온이 8%나 강세를 뗐어요. 이런저런 뉴스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정부 기관하고의 어떤 내용들 그렇게 해서 렘데시비르 관련해서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뉴스의 내용인 거지 사실상 실질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하고는 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주사가 나오는데 강한데 이걸 왜 놓쳐요? 결론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는 항상 들여다보는데 어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일찍 들어간 거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매도 사인이 안 나갔지만 방송에서 크게 흔들리면은 정리 기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정리되신 분도 계시고 어제 이제 매수 사인 받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기준에서도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의 기준에서 또 설정 범위 가지고 가셔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많은 교육 종목군들이 설정이 되고 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이 되고 했는데 일단 개장 전에 쭉 올려드렸어요.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만 수반되고 양봉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목표주가 상향하고 신규 편입 최고가죠 저게 최고가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 발송되고 하는 사이에 벌써 이미 고점 찍고 조정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차익 실현 그렇게 하고 수익 하나금융지주 전략기준 9시 13분에 32,500원 이탈되면 50% 이상 31,500원 이상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을 권해드렸어요.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금융지주사 전체적으로 또 조선주 전체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일부 이제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이 늦은 감이 있어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같은 금융주로 그저께 편입을 해서 1,200원, 1,250원 편입을 해서 11,100원까지 찍었죠. 오늘 기준에 11,450원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익 종목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수익 종목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고점 대비 2%또 대형주는 개장 전에 말씀드렸어요. 개장 전에
또 개장 초에 대형주의 기준은 어떻게 고점 대비 1.5% 밀리면 차익 실현을 범위, 삼성전자까지도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일단은 금융지주사, 조선주 전량 차익 실현이 됐고 재편입 기준 설정해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주력주 기준에 차분하게, 오늘 우리 주력주는 다 빨개, 그죠? 시장은 0.19 강구합인데 일단 어찌됐건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기 아쉽지만 1.54% 강세, 시장 대비 강세. 한진칼 좀 아쉽지만 프로그램 매수에 유입되고 1.56%의 강세.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5% 비중 63만 5천 원에 또 편입하고, 신규 편입도 가능하고, 또 30%까지 꽉 채우는 비중 64만 7천 원에 드렸고, 문자반은 조금 더 늦게 나가긴 했지만 뭐 상관없죠. 그리고 주력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눌림폭 이후에 되돌림폭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교육을 통해서 다 올려드렸죠. 돌덩이님께서도 이렇게 NH투자증권 하나솔루션, 하나금융지주 수익을 내주셨는데, 만약에 NH투자증권 하나솔루션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차익 실현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 매수 단가 수준, 수수료 나오는 수준 그 정도잖아요. NH투자증권은 수익이고, 수익 확정되어 있는 것이 더 좋고, 만약에 확정을 못 지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결론은 계속 다시 교육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차분히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동영상을 다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이거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삼성전기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하나금융지주 전략 올려드리고, 계속 올려드려서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예? NH투자증권 수익 종목은 고점 대비 2% 기준입니다. 차익 실현 하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로직스도 재차 기준 잡아드려서 재편입 기준, 요 가격대의 기준, 또 쭉 미끄러져 내려가서의 저점 편입의 기준, 추가적인 기준 전부 다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시고 장중 내내 삼성중공업부터 다 올려드렸어요. 결국은 재편입 범위를 설정하지 못해요. 이쪽은 되돌릴 때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나 단문 문자 줘라, 매수 매도 사인 줘라, 그럼 매수 매도 사인 단문으로 드리잖아요. 단문으로. 단문 문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짧게 나가는 거, 문자로도 가는 거. 이게 문자반은 조금 늦게 나갔죠. 3만 주 넘게 프로그램 매수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반은 조금 늦게 나가고, 라이브 방송은 9만 500원에 나가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자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문자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5분봉 기준에 거래량 터지고 돌릴 때, 그럴 때 따라붙을 수 있다가 요 기준인 거죠. 거래량 터지고 돌릴 때.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간에서 재매수했습니다. 예. 대림산업은 손절을 할지 추가 편입을 할지 고민을 할 거예요. 예. 지금 추가 편입 쪽으로 무게감을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우리 그린박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그린박 교수님께서 커피를 벌써 몇 번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저희 직원분들이 잘 마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기준에 종목군들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다 좋잖아. 조선주 금융지주사 차익 실현, 증권주 차익 실현, 삼성 엔지니어링 차익 실현,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력주가 다 시뻘게. 그것도 그냥 시뻘건 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교육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카톡방 문자 서비스 1개월 플러스 1개월에 110만 원인데,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떻게 교육 강의 VOD 하나 선택하시는 거 서비스로 넣어드리라고 할 테니까 교육 받으시고, 제발 종목군들별로 어제도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갭과 거래량의 기준, 상단 매직 시그널의 기준, 또 캔들의 기준, 그램빌의 매매 법칙의 기준, 주도주의 기준, 단기 공략주의 기준, 그리고 명확하게 차익 실현할 때 해야죠. 금요일까지 한번 들여다 보시죠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뭐 고점 찍고 밀리는데 그거를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고, 그리고 아주 좋은 가격에 차익 실현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금융지주 32,500원 해봐 얼마나 돼요? 33,350원이 최고점인데
그럼 거기서부터 2%면 1.5%만 받았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어찌됐건 간에 변동성도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됐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 종목군들을 내일 다시 들여다볼까 아니면 월요일 날 들여다볼까의 기준을 설정할 건데,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136만 주를 떠안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일방향적인 매도이냐 아니면 손바뀜이냐도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 380만 주의 매도, 그리고 매수도 있어요. 분명히 250만 주의 매수는 들어올린 매수세에서 따라붙으니까 때렸다? 에이, 손바뀜이 해석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UBS나 메릴린치의 매도,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의 또 손바뀜의 매수, 이런 쪽의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갈 쪽은 나갔고, 그것이 뭐 공매도는 없으니까 차익 실현이 됐든 손절이 됐든 나갈 쪽은 나갔고, 신규 매수세 여기서 공매도 상환이 됐든 아니면 추세적인 매수가 됐든 유입이 됐으니까 오늘 기준에 물량 떠넘긴 것만큼 수준에서의 조정은 나온 거죠. 130만 주 떠넘기고 1,600원 조정이니까 1,100원씩 1,200원씩 올릴 때도 100만 주 단위였고, 그래서 뭐 내일 거래량과 수급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거래량과 수급 마찬가지로 하나금융 지주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KB금융이나 이런 쪽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막판에 줄은 거예요. 조금 막판에, 그죠? 막판에 동시효과 체결되면서 줄어버렸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판에 이 가격에, 지금 이 가격에 오늘 거의 뭐 최저가 수준에서 마무리된 거죠. 평균 단가가 37,800원이에요. 위에서도 거래가 무지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추세 범위 놓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전략 잡아드리겠지만은 주봉상의 기준 놓고 보시면 무난해요. 일봉상으로도 갭을 메꾸지 않은 거고,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금융지주도 막판에 저렇게 프로그램 쪽에 매수매도 손바뀜 변동량이 있었단 말이죠. KB금융은 매수 쪽이 월등히 우월했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는 막판에 동시효과에 좀 들어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막판에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서 하나금융지주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에 좀 더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막판에 호가 부분을 조금 돌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어제 장중 중에 12%, 그리고 그전엔 좀 못 움직였었죠. 키높이 맞춘 흐름이었는데 종가가 11%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기준에서 뭐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윗골이 좀 달려있고 운봉이다 할지라도 버겁지 않죠. 또 수급 나쁘지 않죠. 그잖아요. 수급 안 나쁘잖아요. KB금융이 좀 수급이 이제 벅차다 할지라도 하나금융지주는 어때요? 이쪽도 19만 2천 주면 수급 안 나쁘죠. 우리금융지주는 이쪽도 오히려 물량을 뺏어갔죠. 뭐가 나빠? 결론적으로 내일 금융지주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겠죠. NH투자증권은 어떨까요? NH투자증권 수급 그렇게 안 나쁘죠. 예? 지금 전일 대비해서 조정폭, 그러니까 갭상승 이후에 조정폭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주봉의 흐름을 놓고 본다는 거고, 야간 무방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주봉의 흐름을 놓고 보자는 거고, 주봉의 윗골이 내일도 메꿀 수 있고요. 내일이 아니면은 다음 주의 흐름에서 또 볼 수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일도 볼 수 있고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고, 주봉 기준에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로 뭐 신한지주, 마찬가지로 뭐 KB금융. 그러니까 신한지주도 오버슈팅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오버슈팅은 아니고, 실질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이제 삼성중공업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수급도 조선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손바뀜이 있으니까 이게 개인들이 다 들어올린 거라고? 에이, 그러진 않죠. 매도와 매수 기준에 매수의 수급도 외국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바뀜의 수급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들어올린 기준이 되죠. 어찌됐건 수급, 가시적인 수급은 그렇게 금융지주사보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의 수주재료와 함께 원체 큰 양봉, 오버슈팅이었고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다. 내일도 꼬리를 메꿀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쪽은 금융지주사보다는 한 발 뒤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포스코의 흐름도 주봉상의 크기가 버겁진 않습니다. 수급 나쁘지 않죠. 현대제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철강주들, 조선주들을 만약에 못 따라붙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뭐 철강주들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 범위에서 금융지주사, 철강주, 또 조선주, 당연히 IT, 당연히 IT지, 당연히, 당연히 IT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전체적인 흐름 쭉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어떻게 할 거야? 삼성전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꼬리 달리고 밀리고 내려왔어도 LG노텍, 또 DB하이텍, 삼성 SJ네요. 그리고 DB하이텍은 수급이 손바뀜이 있다 할지라도 좀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좀 차익 실현 범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땐 좀 차익 실현 범위 가져가셔야죠. 그다음에 한진칼, 오늘 수급 보여진 그대로 프로그램 매수세 보여진 그대로의 흐름. 그리고 뭐 기타 법인인가요? 연기금도 좀 들어오네요. 기타 법인에서 일부 매도는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고, 그리고 대한항공, 오늘은 뭐 수급이 잠시 정체 상태인데 주봉상 전혀 나쁘지 않죠. 또 한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통 물량도 없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다. 대림산업도 수급에 의한 종목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누적 수급은 그나마 있으니까 이쪽은 추가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하나솔루션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늘 야간 무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단은 요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립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매일매일 뭐 시뻘건 계좌의 행진이니까 조금 엇박자 나신 분들 계시더라도 자신감 가지시고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